안녕하세요. 서유진입니다. 간호사 필기 더블 마스터. 저희가 간호사 필기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든 강의인데요. 왜 더블 마스터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더블 마스터라고 지은 이유는요. 밑에 보시면 전공 간호 플러스 직무 적성이라고 쓰여진 거 보이시죠? 이 강의 하나만으로 전공 필기와 직무 적성 검사까지 동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의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간호사 필기 시험을 보면요. 두 가지 모두를 보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강의만 보시면 모두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채용 기준으로요. 필기 전형을 실시하는 병원을 제가 정리해 보았어요. 제가 정리한 기준은 상급 종합병원 기준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총 43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필기 전형을 실시하는 병원은 35개로 약 80%가량 차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그래서 만약에 상급 종합병원을 지원하시려고 하신다면 무조건 필기 전형 공부는 해야 되겠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모두 다 준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35개를 모두 다 쓸 수 없어서 그 중에 굵직굵직한 좀 큰 병원을 위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표형이에요. 이름 되게 간단하죠? 표로만 이루어진 자료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표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료 해석은 수리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숫자들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조건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선은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봐야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숫자의 흐름이고요. 숫자의 흐름을 파악하였다면 이제 계산을 할 차례이죠. 계산은 최소화, 간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산 다 하면 못 풀 자료 해석은 없어요. 시간이 모자랄 뿐이죠. 그렇다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모든 계산을 다 할 수 있을까?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산을 웬만하면 하지 말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선택지 5개 있잖아요. 5개 모두 계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계산이 필요 없는 것부터 해결하고 나면 계산의 양이 줄게 되고 그만큼 시간이 단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웬만하면 최소화하고 간소화하자. 간소화라는 건요. 직접 근사치를 통한 시간 단축을 의미합니다. 모든 계산을 정확하게 소수점 셋째짜리, 넷째짜리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근사치 계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맞춰주자라는 것만 가면 돼요. 다음은 예제입니다. 예제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인 기대 수명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이나 추론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이라는 문제를 주고 있죠. 자, 자료 보도록 할게요. 자료 굉장히 길죠? 숫자도 많죠? 자, 제가 3가지 먼저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3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 제목, 연도별로 기대 수명을 나타내고 있나 봐요. 그렇구나. 문제에서도 이미 제시해 주었던 사항이죠. 두 번째, 축과 단위를 보도록 했죠. 축은 연도와 성별로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연도별 기대 수명이었던 거고요. 다른 말로는 성별 기대 수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단위는 세입니다. 절대적인 자료죠. 제가 왜 단위를 보냐면요. 비율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비율은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값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적인 단위는 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비율 단위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뭐였죠? 주석이었죠. 주석 없어요. 이 자료는 이 자체로 굉장히 쉬운 자료구나. 참고해야 할 사항이 없는 자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선택지를 볼 차례죠? 선택지는 5가지가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프린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선택지 1번부터 볼게요. 조사 기간 동안 매년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다. 얘는 계산이 필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조사 기간 동안 매년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죠? 한 번도 감소한 적 없죠? 그거는 남자나 여자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성별을 따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값을 보는 게 맞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자와 여자를 봐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따라서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왜냐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였으니까요. 2번 볼게요. 2000년에 비해 2014년에는 남녀의 기대 수명 차이가 줄어들었다. 수명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이거 계산이 필요하죠? 조금 이따가 확인하도록 할게요. 3번 볼게요. 조사 기간 동안 기대 수명 증가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 여자가 항상 남자보다 기대 수명이 높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쭉쭉쭉쭉 보면
어떤가요? 여자가 항상 높죠? 하지만 여기선 증가율을 물어보았어요. 기대 수명 자체를 물어본 게 아니라 기대 수명 증가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계산 필요해서 3번도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4번이에요. 200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대개 80세 이상까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2008년 이후면 어디인가요? 여기부터죠. 이후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보셔야 합니다. 2008년 이후면 이 화살표 방향일 거예요. 한번 봅시다. 정말로 80세 이상까지 생존을 하는지. 여기서는 성별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전체 값을 보도록 할게요. 80.1, 80.5, 80.8 쭉쭉쭉쭉 증가해서 82.4세까지 증가하고 있죠. 항상 80 이상이네요. 따라서 80세 이상까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죠. 기대 수명이기 때문에 기대된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80세까지 산다라고 절대적으로 콱 박아버리면 그거는 정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기대된다라는 아주 유연한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옳은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에 따르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기대 수명이 높아요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보시면 여자가 더 높죠. 따라서 5번도 정답이 아니네요. 저희가 계산이 필요한 건 2번과 3번이었어요. 2번과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지우고 볼게요. 2번부터 볼게요. 2000년에 비해 2014년에는 2000년에 비해 지금 연도별로 비교를 하고 있죠. 2014년도에는 남녀의 기대 수명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0년의 기대 수명 차이는 얼마입니까? 7.3세이죠. 자, 2014년도의 기대 수명 차이는 얼마입니까? 6.5세이죠. 어때요? 줄어들었죠? 2번도 정답이 아니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정답은 3번일 건데 3번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3번 선택지 읽어보면 조사기간 동안 2000년부터 2014년까지라는 얘기죠. 기대 수명 증가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가율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 상대적인 비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로 나눠서요. 그러면은 남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2000년부터 2014년도까지를 비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남자의 증가율 한번 봅시다. 원래는 72.3이었었고요. 79.0에서 72.3세 곱하기 100이 증가율일 거예요. 그쵸? 그럼 여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자는요, 원래는 79.6세였었어요. 근데 85.5세까지 증가했죠? 이거 정말 계산하나요? 계산할까요? 계산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요. 우리는 계산을 최소화하고 간소화하기로 했죠? 한번 상대적인 비교를 해볼게요. 저희는 이 정확한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것이 더 큰지에 주목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얘를 좀 간소화해보면 72.3이고요. 6.7이네요. 얘는 79.6이고요. 5.9네요. 곱하기 100은 공통이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봤더니 분모는 더 큰데 분자는 더 작아요. 그 말은 전체 값이 더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자보단 남자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번은 정답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겠죠. 정확한 거 계산해보면요. 얘는 한 9% 나오고 얘는 한 7% 나와요. 직접 계산해 보셔도 되고요. 저처럼 상대적인 비교만 해보셔도 됩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계산의 간소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허혈성 심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요, 도착을 하였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허혈성이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 맞아요. 허혈은 피가 모자른 거예요. 왜 모자랄까? 왜냐면 심장으로 혈류를 공급해주는 혈관이요, 좁아졌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다 보니까 혈류가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런 거 우리가 허혈성이다 라고 표시를 하고요. 허혈성은 크게 우리가
앵자이나 팩토리스 협심증이라고 하죠. 이거랑 MI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MI라고 하는 거는 마이오카디알 인팍션, 심근경색증,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옆에다 풀떡 한번 써볼게요. 앵자이나 팩토리스 MI는요, 마이오카디알 인팍션.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허혈성 심질환이 의심이 되는 환자가 응급실에 왔대요. 근데 어떻게 먼저 할 거냐라는 질문이고요. 그러면요,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 뭘 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인지 진단을 빨리 내려야지 그거에 맞는 알맞은 간호중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한번 볼게요. 지금 이런 상황일 때 혈액 검사를 한다, 소변 검사한다, 수액을 공급한다, 진통제를 투여한다, EKG 측정한다. 뭘부터 해야 될까요? 허혈성 심질환이래요. 그러면 당연히 EKG. 심전도 리듬을 보는 거예요. 심전도 리듬을 보게 되면 환자의 심장이 어떠한 상황인지 진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중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AP인지 MI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 부정맥이 있는 건지 확인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 즉각적으로. 특히나 MI 같은 경우에는요. 심근이 괴사가 된 비가역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혈류를 공급하는 게 혈관이 꽉 막힌 거예요. 약간 막힌 게 아니라 꽉 막혀서 그 근처로 혈류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심근이 다 죽었거든요. 응급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게 제일 필요해요. 먼저. 그래서 우리는 EKG를 측정을 먼저 하고 나서 바로 그에 맞는 중재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